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아파트 임대사업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아직도 법 개정을 발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임대사업이 자동 말소됐죠. 뭐 4년이면 4년, 단기 임대면 5년, 장기 임대면 8년은 아직 지나지 않았죠. 근데 이 아파트 임대 사업이 결국은 자동 말소가 되고, 현재는 아파트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간 임대주택, 등록 임대 사업이죠. 이 관련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존나 셉니다. 물론 절반으로 줄여주긴 했죠. 12%에서 6%, 뭐 4% 이렇게 절반으로 줄여주긴 했지만 취득세 6%는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등록 임대사업 관련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혜택은 하나도 없고 부담은 엄청나게 많은 게 현재 임대사업, 주택 임대사업 현 주소입니다. 근데 거기에 오늘 또다시 정부가 부담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바로 보증보험. 요즘 전세 사기가 많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는 법 개정을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일단 공청회를 거쳐서 2023년 7월 말경에 전격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간단히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에는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 정책 자료란이고요. 오늘 보시면 오늘 올렸죠. 예고 기간이 7월 7일 저번주 금요일이네요. 7월 19일까지 약 10일 정도의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문을 한번 간단히 한번 보시면요. 자, 입법 예고문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공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한다. 2023년 7월 7일 저번주 금요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공청회 절차,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뭐 요식행위든 정식 절차든 반드시 하게 되어 있죠. 자, 개정하려는 이유는 뭐냐?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임대보증 가입 의무를 내실화 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에게 막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 그리고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사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거래 절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것을 입증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강력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임대사업을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해당 뭐 임대사업 물건도 전부 다 해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담이 너무너무 크고 혜택은 천만, 세금 종부세 하나인데요. 이것도 종부세도 지금은 전부 다 포함돼서 부과되어 있거든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현재 아시는 분들은 빨리 임대사업자를 해지하시라. 그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차원도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다 자세하게 한번 스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그냥 개인이 임대하는 경우가 있고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해당 물건을 임대 물건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간의 세제 혜택이 있죠. 물론 다가구 주택이 현재로서는 대세고요. 아파트를 임대 사업 물건으로 등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자동으로 전부 다 강제 말소가 됐죠. 그래서 현재 이 민간 임대 사업 특별법에 따르면 여기 보시면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보시면 일부 유형에 한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를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100세대 이상이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100세대 이상이 넘잖아요. 그래서 100세대 이상 매입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할 경우에만 이 임대보증을 의무로 가입 의무를 의무로 했는데 개선을 했죠. 법을 개정해가지고 모든 등록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서 보증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100세대 미만이든 100세대 이상이든 어떤 주택 유형이든 전부 다 등록 임대주택으로
오피스텔을 만약에 임대주택으로 하려면 오피스텔도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법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특히나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 그거 얼마나 받는다고 보증보험까지 가입까지 해야 된다 해가지고 대부분 유야무야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고 2023년 7월 7일 드디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강화된 법 개정이 발의된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그냥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로 하지 않고 그냥 아파트, 내 아파트 한 채 그냥 임대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 그리고 그 해당 물건을 등록 임대 물건으로 등록하신 분들, 이분들에 한해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조차도 그냥 아싸리 그냥 임대사업자 해지하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부도 상당히 저는 좌파 정부라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부분을 제도를 정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임대사업자로 계신 분들은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또 과태료도 어마어마하게 부과하죠. 총 6쪽짜리죠. 일반 우리가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할 때는 이 임대차 계약서를 안 쓰죠. 자, 임대사업자분들은 이 계약서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22년 12월 30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최신 버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계약 당사자를 쓰게 되어 있고, 오늘은 뭐 보증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 민간 임대주택 표시를 보면 쭉 아래로 내려오시면 대부분 이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뭐 100세대 이상이냐, 이 부분은 예전에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죠. 왜냐면 100%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임대보증금 가입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당연히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해야 되고, 100세대 이상이냐 100세대 이하냐, 이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죠. 이 미가입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입 대상 금액이 0원인 경우, 그러니까 해당 보증보험 가입 대상 이 아닌 경우죠. 보증보험을 계산해보니까 0원인 경우,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 이것은 아시죠? 만약에 경매로 떨어졌을 때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뭐 계약서를 작성하든 확정일자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최우선 변제금을 주게끔 되어 있죠. 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보증금을 설정하면 임대보증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죠. 임대사업자분들은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대부분 뭐 1,500만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3,500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5천만원 이하로 한다든가, 각 지역별로 다르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얼마입니까? 5,500만원인가요? 하여튼 이 이하로 임대보증금을 잡으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주택 사업자와 임대차 계획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이 알아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집주인이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보증회사에 가입이 거절된 경우, 자, 보증회사에서 가입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는 여기서 살겠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유효 사유가 있다는 거 상당히 놀랍죠.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한번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말이죠, 이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 해당 법 조항이 이 49조 7항인데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 아까 그 내용의 반복입니다. 자, 임대보증금이 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동의한 경우, 자, 임차인이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동의한 경우에도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뭐 2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3항은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을 하였고 임차인이 가입한 경우야.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아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미리 가입한 경우, 이때는 임대인이 보증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이 조항을 아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한테 내가 가입한 보증보험료 돌려주라, 보증수수료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임대인은 돈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임차인이 똑똑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물어줘야 되냐, 안 물어줘야 되느냐, 이것이 달린 것 같습니다. 똑똑한 임차인이 많으니까 오늘 이 영상 보고 막 돈 달라고 하겠죠. 자, 기사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오늘자 기사입니다. 전세 보증 안 되는 집은 임차인이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당연히 등록임대사업자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7월 말, 2023년 7월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봤듯이 임차인이 나는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가면 당연히 전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일단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는데 나중에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걸 뒤늦게 알았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 9일 오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아까 봤죠. 여기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계약 해제 사유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자,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이 됐다. 이것을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전자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금방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까 봤듯이 뭐 이사 비용 뭐 이런 게 되겠죠.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을 강화하게 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이달 말께 시행이 될 예정이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알림톡,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겠다, 이거죠. 승인을 거절당하는 경우. 이것은 임차인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예전에는 가입이 승인됐을 때만 카톡을 보내줬는데, 이제는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로 가입 신청을 했는데, 거절이 됐거나, 또는 임대인이 신청을 했다고 뻥을 치고, 신청을 처리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사기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죠. 내가 보증보험 신청을 해줄게 하고 눈앞에서는 신청서를 보여주고 뒤돌아서는 신청을 처리해버리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처리했다는 것도 카톡으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된다. 만약에 보증금이 5천만 원이면 10%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과태료 10%인 경우가 보증보험료 가입한 것보다 만약에 더 적다. 그러면 과태료를 내버리는 그런 결단하시는 임대사업자도 있을 수 있겠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 이하면 5%, 6개월 이하면 7%, 6개월 넘기면 10%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3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과태료가 3천만 원이 되려면 전세 보증보험, 전세금이 매덕돼야 되겠죠. 이것은 전세의 경우에는 위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과태료를 3개월, 6개월 넘는 경우 이렇게 부과를 해서 임대사업자를 괴롭힐 것이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겹겹이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임대사업을 허락할 경우에 다시 한번 임대사업 물건을 등록할지 말지를 결정하겠고, 지금은 임대사업자는 콧방귀도 끼지 않고 싶다. 너무 부담이 많다.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다가구 주택 하나 이 정도로 임대사업을 등록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 정책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임대사업 보증보험 가입하는 요건도 상당히 강화돼가지고 공시가격 126% 수준으로 강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150%까지 해가지고 9억 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수월하게 해줬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강화를 해서 126% 수준으로 강화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감정평가사하고 짜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KB시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증보험 가입 기준 금액으로 삼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 다들 아시죠? 자, 오늘은요 전세보증보험 관련해서 정부의 개정안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죠. 자, 부동산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et's go!